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부장 이차원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부장님 뵙겠습니다. 진짜 처음 뵙겠습니다. 방송에서 서로 많이 본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나오는 방송에 다 나오고 계시고, 제가 앞으로 나갈 방송에도 다 출연하고 네, 계신데. 전 주로 그 D 채널, 네. 그 D 달 그 채널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달란트 채널. 네. 맞아, 친해가지고 상관없구나.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상관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둘이 친해요, 맞아. 맞습니다. 네. 그 부장님 그 금리 인하가 2차 전지한테 주가에는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시고 금리 인하가 진짜 2차 전지가 찐 수혜가 맞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차전지 섹터에서 커버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2025년 특히 올해 좀 아쉬운 거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뭐 빅뱅 폭발 뭐 네. 기다리시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금리 인하도 올해 3월 정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맞아요. 현실성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9월 정도를 보니까 한 6개월 늦어졌죠. 네. 그만큼 더 사이클이 늦어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 그리고 이제 신차가 되고 나오는 그런 사이클과 네. 그리고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만났을 때 이제 그 대시세가 나온다는 그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금리 인하가 늦어지니까 자연히 그런 시세도 늦어지는 그렇죠. 과정이 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과 2차 전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강세장을 위한 금리나 사이클이 다가온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걸림돌은 분명히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느 섹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현재 시점에서 네. 봤을 때는 이제 전화위가 리튬 쪽이 중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요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세 장벽, 그 글로벌 노 차이나 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첫 번째 이제 강세장을 위한 금리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의 걸림돌도 있고 네. 매크로적인 걸림돌도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잭슨 미팅에서 피벗 공식화를 일단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bp 인하에 대해서도 열어놨어요. 근데 뭐 정확히 그 워딩을 주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그 페드의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했고 안정적으로 2%에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대해서도 이제 확신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상당히 그 기대감이 높아졌고 비컷에 대한 가능성도 닿지는 않았다는 거죠.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지만 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정책적 전환에 대한 방향을 일단 명확해졌다는 것들이 이제 피벗의 공식화가 됐고 그렇다면 금리 앞으로 이제 그 8월달 고용시장에서 보고서가 좀 예상보다 안 좋으면은 뭐 비컷도 가능하다 이거 있는데 비컷으로 가게 되면은 좀 시장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25bp 가고 비컷으로 가게 되면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그렇죠. 나올 거라서 네. 그래서 25bp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딱 그 잭슨홀 미팅에서 네. 피벗이 딱 공식화된 이후로 그날 장중에 이거 제가 24일 장중 시세 캡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리비안 뭐 10% 알버말 리튬 네. 아메리카 리튬 종목들 쭉 올라갔죠. 전기차 종목들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테슬라 뭐 포드 GM도 급등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날 전기차 섹터가 다 네. 급등 나왔어요. 다음날 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거 이후로 다음날 강세 좀 나왔다가 그만큼 바로 못 올라간 게 이제 엔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러엔 그 엔화 강세에 의해서 그 NK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이 금리 인하가 왜 전기차 섹터에 호재가 되는지는 일단 방향성 금리 인하를 갈 거고 중요한 건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현대차에서 어제 얘기한 것도 이 미국 금리 인하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줘서 전기차에 우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차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차에서도.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장기에 대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목표는 줄이지 않고 약간 단기적인 거는 좀 적용했죠. 네. 뭐 ER EV도 나타나고 뭐 하이브리드도 좀 목표치 올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그 전장화로 간다는 거고요. 전기차 시대를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이고 ER EV든 하이브리드는 그쪽으로 한번 간 이상 내연기관은 가지 못해요. 어차피 다 전기차로 갈 것이고요. 이런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대세면서 그런 특히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의 네. 인하고 판매 촉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신차에 대한 4년 할부 금리가 지난 5월달에 8.65였고요. 이게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달라요.
신용등급 낮은 쪽에서는 거의 할부 금리가 거의 14%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 거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동차 판매 업체들이 판매 촉진할 때 할부 금리를 인하를 많이 합니다. 테슬라도 보면은 중국에서 할부 금리 인하를 많이 했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현대기아차 보면은 막 그 GM도 그렇고 특판할 때 할부 금리 네, 네. 인하 많이 해주거든요. 네, 네, 네. 할부 금리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하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현금 보상도 해주고 차량 가격도 인하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현대랑 또 GM도 폭스바겐 등의 차량 가격 인하 그리고 현금 보상, 할부금 인하 등의 각종 지원책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차가 비싸다 보니까 자연히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장벽이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쨌든 가격 할인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율을 가미해주는 그 현금 보상도 해주는 방법을 취할 것이고 그럼 자연히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자동차 할부 금리의 인하가 진행되고 네. 판매 효과들이 생기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앞으로 좋은 신차들이 좋은 전기차들이 막 되고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가 나오면은 좀 네, 달라지는 맞아요. 게 많이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이제는 보급형을 나눈 순간 손해 보고 팔면 안 돼요.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차들이 잘 나오는 시점, 금리 인하세까지 잘 맞물리면은 굉장히 시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업황이 뭐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출도 안 네. 좋죠. 양극재 기업들 3분기도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 모은다는 거죠. 여기 이제 8월 20일자 뉴스에 보면 2차 전지들을 사들인 외국인들에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NF, 포스코피처, 에코프를 사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6개 종목, 코스닥 4개 종목에 그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네네. 공매도 잔고가 3조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 소개할 때 3조 7천억이었어요. 네, 네. 근데 코스피 쪽에서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은 게 포스코 퓨처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네. 두 개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네. 많고 그리고 그다음 많은 게 그때 당시 기억인 게 뭐 LNF, SKC, 금양 그리고 그렇게 많았죠. 그리고 저기 이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 세 종목이 공매도가 집중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저기 나노신소재까지. 네, 네. 그래서 한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도 공매도 잔고 2천억이 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사들은 것도 있지만은 쇼크볼링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그 피크아웃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2주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향언했고 같은 날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피크아웃이 네.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주의를 줬거든요. 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어제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처음으로 국내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앞으로의 현금 유입이 많이 될 거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고성장은 분명 맞지만 이전과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금 유입에 대한 할인율이 들어가요. SK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멀티플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EPS 상승보다 멀티플 하향에 따른 주가 하락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반도체로 2차전 숏 자금들이 많았죠. 네. 또 때는 바이오롱 반도체 숏 또는 2차전 숏 이런 자금들이 엮여 있었고 오늘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늘이 이제 8월 28일이거든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위클리 네. 옵션 아, 만기일. 맞네요. 네. 어제 종가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막판에 네. 선물만 1,000억을 땡겼습니다. 선물로만 매도했다는 거죠? 샀죠. 아, 샀다고. 아.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쫙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어제 오늘 나왔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오는데 DMI 플러스 60 넘어갔고 ADX도 60 넘어가면서 단기 가열이 나오면서 윗골이 쫙 달렸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관들이 쫙 매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리포트 나왔죠. 권민용 네. 리포트 나오고 또 ABL 쪽에서 아마 보도자를 뿌린 것 같은데 네. 뭐 내년 현금 유입 뭐 4천억 얘기 나오면서 쫙 끌어올렸다가 윗골이 쫙 달리고 지금 빠진 것들이 일단 바이오 쪽에서 단기가 어떤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시세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과정에서 조정 잘 받으면은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바이오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조정에 저점 잘 잡으면 바이오도 좀 시세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저께 무리하게 베팅이 들어간 게 엔비디아 이제 그 내년 3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컨센을 상회했지만은 최상단보단 못했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숏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는데 어저께 무리하게 베팅을 했죠. 그럼 그거 플러스 롱자금 청산 플러스 매도가 더 나왔겠죠. 어제 매수한보다 오늘 매도가 더 나왔을 거예요. 제가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 무조건 더 나왔을 겁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을 바닥에 놓는 종목들 쇼커버닝이 들어오고 또 신규 자금들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LG에너솔루션이 지금 특히 이제 배팅 제일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LG에너솔루션 가면은 뭐 LG화학 이런 것들도 싸니까 들어올 것이고. 오늘 장중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26일 날도 이미 움직였어요. 장중에 5% 강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외국인들이 뭐 숨에서 3위 올라갔고, 뭐 SDI, 포스콜링스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오늘 SDI도 많이 올랐죠. 동부처 배터리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올해 LG 에너솔루션이 그 AMPC가 2조 정도 돼요. 이걸 제가 작년 10월달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2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언저리 될 거라는 거고 지금 상반기에 6천억이 넘었으니까 하반 그 3분기 4분기가 더 커질 거니까 2조가 되든 안 되든 그 정도고 내년에 지금 지난해 3월달에 내년에 5조 6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AMPC가 20% 정도 뭐 캐년 때문에 감가해도 4조예요. 그리고 26년도에 지난해 상반기에 예상했던 게 11조 3천억인가 4천억인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0% 감안해도 9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도에 돈이 되고 들어오는 게 지금 기정상실하잖아요. 그럼 배팅 들어가야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적 성장인지 사이클 산업을 떠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뭐 최소 뭐 6개월에서 9개월을 선행하는데 선행할 때 그 2차 전지 선행할 때가 됐죠. 업황이 살아난다고 보면은 이제 20일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미국의 번스타인에서 뭐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 주가 50%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여기 그 CATL도 뭐 70% 상승 여력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상업용 배터리 수요가 현 전기차 수요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올려야 된다라고 뭐 이런 워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제 오늘 이거 사실 오늘 나온 건데 오늘 나온 게 오늘 저기 그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하면서 오늘 엔솔이 시총 90조 복귀했습니다. 조만간 100조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DB금융투자랑 유한타에서 LG 화학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저점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낮췄는데 DB금융도 뭐 58에서 45 낮췄고 아마 유한타도 낮췄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리포트는 정확히 안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LG화학이 3분기 연속 양극재 흑자고요. 맞아요. 예, 지금 영업이익도 3분기 때 10% 고민하고 있고 얼점셀즈 쪽에서는 확실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지도 그래서 좋은데 주가만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지금 LG 에너솔루션이 그냥 그 얘네 지분 있잖아요. 엔솔 지분 가치의 50%를 보다 할인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시가총액이 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밸류에이션 해보시고, 예, 그래서 뭐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LG 화학이 유독 좀 너무 심하게 싼 것 같고 이평선 찍어 보니까 연봉으로 20년 선 찍었어요. 그리고 월봉으로도 보니까 이 시세 나온 거 100% 반납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대형주가 20년 이동성표 찍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PER로 내년 25년 PER로 거의 7배, 8배 나오죠. 그런 얘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밸류를 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25년 PER로요 8배 정도 수준이고 26년 넘어가면 실적 이거 추정치 올라간다고 보면 26년에는 4.7, 뭐 5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박수진 작가님이 다른 방송에서 LG화학이 2022년도에 에코프로랑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ELS 관련해서도 올해 이게 11월 달이면 다 끝나요. 만기가. 다 끝나나요? 11월 달에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정보 얻기 쉽지는 않겠지만 11월 달이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LG화학은 제가 뭐 매수하라고 말했으면 건시로 드릴 수는 없어요. 컴플렉스 규정상.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중간에서 껴들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분명히 2차 전기차 섹터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오늘은 급등했지만 어제는 막 모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중동 사태, 그 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상호 공격 좀 자제한 상인데 네.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 뭐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서로 간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그 중동 사태가 터져 버리면은 엔화 강세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그래서 8월 26일에 엔화가 140엔까지 그러네요. 급등을 했어요. 네네. 강세.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 BOJ에서 다소 조금 여전히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흔들거릴 때는 자제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BOJ가 그 145엔 그러니까 달러엔 145엔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난번 블랙 먼데이 사태 때 141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상 급락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계속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BOJ가 145만 가면 그걸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26일 날 이게 갑자기 깨집니다. 143까지 쫙 떨어져요. 그러면서 장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물량이 쫙 나오고 뭐 대체로 종목 하락 종목수 급락하고 2차 전지도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는데도 오히려 빠지고 이랬던 것들이 이 영향이 좀 드디어 있었고 다시 최근에 보면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144대 145 이상으로 올라가서 안정화를 취해줘야지 그래야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연준이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엔화가 너무 강세를 갚아버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엔화 이제 강세 나오면 왜 연준이 그렇죠. 금리를 왜냐면은 못하는지. 이제 그 그 금리가 저렴한 이제 엔화를 가지고서 그 달러 자산을 샀는데 이제 엔화 그 달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나오니까 그렇죠. 환차선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환차선. 이거 제가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그 엔크레이트 청산 하셨어요?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불거지다 보니까 우리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파월 금리 인하 예고에도 코스피 떨어지고 올해 뭐 코스피 미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호재에도 약세 막 이런 네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중동 공습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 역시 저리스크 통화인 엔화 매수를 유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여기서 더 불거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BOJ가 달러 방어를 그 엔화 방어를 못 해요. 다시 지금 144대 140 위로 올라간다고 해주면은 장은 상당히 강세장이 나올 거고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또 장이 흔들리고 당분간 이게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이거 완전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75% 청산이 됐다고는 하는데 요게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가 돼야 돼요.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고 뭐 위안화 트레이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맞나 싶은데 하여튼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 전보다 약해졌던 거예요. 전보다 약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우회가 있고 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네네. 금투세 이게 빨리 결론 나야 돼요. 위에든 폐지든 네. 시행이 되면 안 되겠죠. 시행이 안 되는데 9월 1일에 그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네네네네. 하니까 네네. 여기서 좀 오늘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장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가 되든 아니면 폐지가 되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MMF 이런 데 네네. 있잖아요. 네. 대기 매수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신규자가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뭐부터 살 거냐면은 많이 빠진 자금 종목들 그런 거 막 사겠죠. 2차전지도 사고 그렇겠죠. 아까 LG와 그런 거 막 살 것 같아. 내가 나 같으면. 그래서 지금 폐지든 간에 지금 보면 최상목 부총리도 시행 그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폐지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거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 1,400만이지만은 각종 뭐 그 저기 뭐냐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ELS 뭐 그런 펀드 하면 그 2천만 명이에요. 치면 그리고 한동훈 그 여당 대표도 뭐 금수 폐지가 정답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진성준 미치겠네 진짜 의원이 자꾸 이제 뭐 삼법 개정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그 이분 이소영 요즘 네네네. 상한가 치고 네. 있는 이분이 이제 금수대 도로 포장 안 하고 통행 받겠다는 이야기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환호를 받고 있고요. 진성준도 이제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 번은 끝날 거 않거든. 약간 완화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를 뭐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든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예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후퇴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줘야 너무 쥐구멍으로 몰면 안 되고 최대한 몰더라도 이제 그 일단 대화를 일단 토론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이제
즉 여론이 국민도 지금 보면 60%가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네.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해 쪽으로 좀 하는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증권사에서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네. 그 금감원에서 물어봤을 때 증권사 대표들 다 모으고 운용사 대표들 모으고 뭐 보험사 대표들 모아서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이거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소형 증권사들은 네.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대형 증권사는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저희는 잘 된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준비 얘기가 없던데요. 뭐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근데 안에 이거 뭐 시스템이 갖춰져야 예, 이런 할수 거 있는 만약에 거잖아요. 진행되면은 저희 뭐 IM증권이라든가 그쵸. 그런 작은 자체적으로 증권, 다 얘기가 있죠. 예, 네. 작은 증권사들은 타격이 심하겠죠.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예, 심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요게 좀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 9월 안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 야당 그 여야 대표가 9월 1일에 하고 아마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공개 안 하는 거로 들었는데 얘기가 일단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민주당도 빨리 이제 당론을 정해야 돼요. 이게 대표 따로 정책위원장 따로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 합의가 돼서 이것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금투세 문제 네. 그리고 그 엔화 강세 네네. 요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네. 금리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자금 강세자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금리 인하 수혜와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 신규 자금들은 이런 많이 빠진 종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맞물릴 거고 또 공매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지금 피크가 좀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롱 자금들이 쇼커버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금이 일순간에 몰릴 수가 있어요. 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선별을 잘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도 많이 물려 계신 분 있잖아요. 네네. 뭐 LG화 그룹, 포스코그룹,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버텨야 돼요. 뭐 쉽게 종목 갈아탈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걸 계속 뭐 25년도, 20년도 갈지 아니면은 좀 뭐 그 나머지 좀 탄력 있는 소물품 네. 갈아탈지는 그때 가서 지금보다 충분히 반등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그래서 쉽게 종목 교체하지 마셔라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2차 전지 매수하는 거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2차 전지 바닥권이라고 인식하고 매수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솔루션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대장주를 먼저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일단 먼저 반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그 섹터 안에 있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반등이 좀 나올 건데 그때는 탄력이 더 세겠죠. 작으니까. 그리고 장비 종목들도 이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들잖아요. 네. 엔솔, LG와 뭐 에코프로비에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피치 이런 거 갖고 힘드시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쉽게 갈아타시면 안 돼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엔솔 주가도 지금 벌써 뭐 저점에서 뭐 30% 올라오고 LG화학도 20%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쏠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쇼커버리 그리고 신규 매수 자금들도 금리 인하가 제대로 간다고 하면은 대기 매수 자금 있잖아. 금투세만 이게 유예 된다 그러면은 자금이 막 일시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쇼커버링도 장이 들어올 거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주가 상승이 꼴찌인데 네. 그만큼 눌려 있잖아요. 눌렸다가 한 번에 빵 터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네, 1부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